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수백만 개를 창출하는 등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So today, I'm proposing a plan for the nation that rewards work, not just rewards wealth.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고속도로, 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는 데 6,500억 달러가, 노령층과 장애인 돌봄 시설 투자에 4천억 달러가 각각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신규 주택 건설과 제조업 부흥, 청정 에너지 관련 사업 등에도 수천억 달러씩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수백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슨문의 뱃사부 배진환입니다. 제가 얼마 전 3월 초에 김작가 TV에 나가서 시장 전망할 때 앞으로 건설주가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SOC 관련주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 버렸네요. 우리가 좀 더 빨리 조사해서 올려드렸으면 좋았는데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도 조사한 거니까 올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전문학적인 인프라 투자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SOC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어로 Social Overhead Capital의 줄임말로 사회 간접 자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에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과 전기, 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부터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 포괄하는데요. 오늘은 이 SOC 관련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 시멘트, 중장비 관련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으로 건설 가구 자재주들이 벌써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주택 신규 분양 확대로 주택사업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설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건설 관련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최근 민간기업의 분양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상승하게 되었으며 또 오세훈 시장의 당선과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SOC 개발 및 규제 완화 공약이 발표된 점 역시 건설업 중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 가구, 시멘트 쪽의 동종업계 경쟁사의 밸류를 보면 2021년 PER 기준으로 주택 대형주는 5.5배, 주택 중소형주는 4.5배, 자체 개발 성장주는 10배의 밸류에이션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러 지표가 좋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분야는 건설 관련주입니다. 건설 관련주로 소개할 기업은 한신공역인데요. 한신공역은 1967년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1980년대 한신이라는 브랜드 기점으로 한신아파트, 한신더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회사의 본사 토지 및 건물만 2,500억 수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PER은 2.19배로 동종업계와 비교해 저평가된 매력이 있는 회사고요. 얼마 전 PER이 1배였습니다. 올해 자체 부동산 개발 사업에만 약 4,000세대 중반의 분양 계획을 세우고 있어 매출 증가가 기대되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발 사업이 추가될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 울산, 대구, 대전 등 4개 현장에서 약 4,500세대 규모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21년 이후에도 오산 세교, 파주 운정, 평택 등 마진율이 높은 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신공영의 수주 잔고는 2019년 대비 2020년 3분기에 약간 줄었지만 신규 수주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0년에 눈에 띄게 늘어나서 약 2조 5천억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재건축과 주택 공급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한신공영의 수주 및 분양 여부를 확인하여 주가의 추가 상승 여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멘트 관련주입니다. 시멘트는 건설이나 토목 등의 산업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재죠. 건축에 들어가는 시멘트의 비중은 거의 8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주택 분양 물량 확대와 SOC 예산 증가가 시멘트주에는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착공 면적은 3년 만에 반등한 이후 갈수록 증가율이 커지고 있고 주택 신규 분양 물량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45만 호, 50만 호 규모로 예상되며 올해 정부 SOC 예산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26.5조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는 현금 흐름이 좋은 비즈니스로 배당도 늘려가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주요 시멘트 5개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친환경에 대한 이슈로 시멘트 산업은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시멘트 제조 공장의
재활용 폐기물을 대체 투입할 경우 추가 오염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해결될 수 있고, 시멘트 제조의 주공적인 초고열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완전 연소되며 화석연료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의 축소 효과와 매립장 수명 연장 및 천연자원 보호 효과, 수질오염 방지 등 일석오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5개사의 합산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와 전망을 보시면 2020년에서 22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모두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 2022년 매출액은 약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멘트 관련 업종에서 먼저 소개할 기업은 쌍용양해입니다. 쌍용양해는 1962년 설립되어 시멘트 사업, 석회석 사업, 해운 사업, 환경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내수 출하량 기준으로 국내 1위의 생산 능력을 지닌 시멘트 제조업체로 불리고 있습니다. 업황의 침체로 작년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원가율이 떨어진 효과로 인해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원가율 개선은 친환경 설비 투자의 효과로 볼 수 있는데요. 2018년 과감하게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폐열 발전 설비를 완공하였고, 이 설비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외부로 버려지는 열을 다시 활용해 시멘트 공정에 활용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전력비의 3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가정에서도 에너지 효율 1등급인 전자제품을 사용한다면 전기세를 낮추는 효과를 얻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리고 폐열 발전 설비와 더불어 2020년 말에는 830억 원을 투자해 폐자원 연료 투입 개선 설비를 구축했는데요. 플라스틱과 비닐 등 재활용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 설비의 부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설비라고 합니다. 생활 쓰레기 등을 태워서 연료를 사용하며 연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설비 개선으로 유연탄 사용량 역시 30%가량 줄어들 전망인데요. 유연탄은 시멘트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핵심 연료입니다. 만약 유연탄 투입이 크게 줄어들면 추가적인 원료 절감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 또한 거두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경쟁사 지표를 비교해보면 쌍용양해는 PBR 1.96, ROE는 10.5로 시멘트 관련주 중 대장주격으로 볼 수가 있고, 업계 최초로 탈석탄 경영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는 시멘트 기업에서 친환경 사업 확대를 통한 탄소 중립 실현에 적극 동참하며 종합 환경 기업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할 기업은 성신양해입니다. 시멘트, 레미콘의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양해는 유연탄 등의 원재료를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유연탄 매입이 제조 원가의 15%가량 차지하고 있으나 올해 유연탄 가격 하락에 힘입어 올해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년 3월 30일 기준 PBR도 0.64배로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신양해는 시멘트의 주 설비인 킬런을 5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킬런은 시멘트 공장에서 원료를 굽거나 건조하는 데 사용하는 가마를 말합니다. 이 5기 모두 타 업체에 비해 캐파가 크고 최근에 설치되어 효율이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6호 킬런은 연 생산 능력 300만 톤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로 원가율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가정용 미니 오븐보다 제과점의 대형 오븐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빵을 구워내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성신양해의 매출 구성은 2020년 기준으로 시멘트 65.9%, 9%, 레미콘 18%, 기타 16.1%인데요. 건설주와 더불어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SOC 정책 관련하여 이미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긴 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들은 일단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땅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산주로도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중장비 관련주입니다. 건설 중장비 관련주에서 먼저 소개할 기업은 진성TEC입니다. 1975년 창립한 건설 중장비 부품 기업으로 굴삭기의 무한 궤도형 하부 부품인 롤러, 아이들러의 주력 상품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무한 궤도형 굴삭기는 바퀴가 타이어가 아니라 체인처럼 보이는 둥근 궤도 안에서 바퀴를 넣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바퀴가 궤도 위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장비로 탱크의 바퀴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시 진성TEC로 돌아와서 진성TEC는 국내보다도 앞서 영상에서 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SOC 정책 수혜주로 더욱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요. 한국, 중국, 미국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캐터필터, 일본의 히타치, 한국의 두산 인프라코어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장비 회사인 캐터필러는 미국 대형 건설업계 1위 업체로 캐터필러 쪽의 매출 비중이 회사 전체 매출액의 60%가 넘고, 캐터필러와는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공급하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인프라 투자 증가와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신성 TEC는 저희들이 한번 따로 조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중국 굴삭기 시장의 성장으로 올해 안정적인 실적이 담보된 가운데 상반기 전체에 걸쳐 중국의 강한 성장을 예상하며 하반기부터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1.3조 달러 인프라 투자가 구체화될 전망이고, 이 투자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자국 1위 건설기계 사업자인 캐터필러를 중심으로 건설기계 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2020년에는 매출 비중이 72억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벗어나 실적 기여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2023년 전체 매출 기여도를 10% 이상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신성 TEC는 저희들이 한번 따로 조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일진전기입니다. 2008년 일진홀딩스로부터 제조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초고압 전선이나 중고압 전선 등의 각종 전선과 개폐기, 변압기 등의 중전기를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지중 송정 분야 국내 대표 기업 중 하나이자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전선 산업은 향후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시장의 노후화된 전력선 교체 수요와 후발 개도국의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이미 2008년 미국 오바마 정부의 SOC 사업 투자 확대로 미국 내 변압기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후 2020년 12월에도 500kV 초고압 변속기를 미국에 수출한 실적도 있기 때문에 이번 바이든 정부의 SOC 정책 수혜주로도 계속해서 실적을 이어나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경우 한두 분기 실적으로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외 주요 뉴스도 보시면서 동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SOC 관련주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소개한 내용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부분이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 동향이나 시장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만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환절기라 감기에 걸리기도 쉬운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모두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